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채찍 없지만 당근도 부족, 실망 속 저평가 해소 첫발 기대감도.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눈에 띄는 인센티브, 공시 방법과 같이 정작 필요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 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건데 너무 탁상 공론입니다. 네, 어제 결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기대가 모아졌었던 만큼 그 내용이 실망감으로 더해져 주가 역시도 하방 압력을 키웠는데요.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살펴본 기업 공개 담당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라며 과감하게 페널티를 제외했으나 기업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기업들은 이번 발표를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면서 또 여기에 세제 지원을 고민해보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였고요. 정확한 기업 가치 제고 기획 공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확정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등 주요 일정 대부분은 총선 이후 혹은 올해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보여지려면 기업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인색한 평가를 받은 거고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정부가 시간을 끈다며 B-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내용도 부실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지수를 좀 벤치마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일본을 따라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밸류업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계획인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반응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이번 기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함께 모아졌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추진 계획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1월에 처음 밸류업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모으진 못했었고요. 2월 달 초반에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와 1차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이에 따라서 관련주의 흐름들도 상승 흐름으로 좀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3월부터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해 6월부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로 밀려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일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촉박한 준비 기간에 세부안이 부실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와 ETF 출시 등 일정이 총선 이후 혹은 하반기로 밀려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계속해서 나아지겠다,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지를 함께 보여주고는 있으나 기업 참여를 조금 더 늘려나갈 후속 대책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숍으로 TV 구독 넓히는 LG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LG전자가 10년 만에 최저 출하량을 기록하는 등 TV 사업 부문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TV 구독 사업을 확장합니다. 구독 수요가 높은 온라인 영역으로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단순히 제품을 빌려주는 것과는 차별적인 이용자 경험을 선사해 로깅 효과를 노린다라는 보관에서 나왔는데요.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달 초부터 온라인 브랜드숍을 통해서도 TV 구독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베스트샵 등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온라인 영역으로 판매 채널을 넓힌 만큼 LG전자는 TV 구독 판매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TV 출하량 추이 살펴보시면 2021년 2억 1천만 대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2024년은 1억 9,600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낮춰지는 출하량 추이가 보여지고요. 가전 구독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프리미엄 제품 선택 비율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높은 수익성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연평균 7% 성장이 기대될 수 있을 정도로 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LG전자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손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G전자는 구독 상품의 높은 수익성을 통해 악화한 수익성 부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 상품은 구매자들의 월 부담 비용이 낮아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고 이는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구독 상품은 한 번 발을 들이면 이탈률이 낮은 로깅 효과가 크다라는 점도 안정적인 매출에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구독 상품을 단순히 제품을 빌려준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무상 수리와 제품 관리 등 부가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글로벌 TV 출하 판매량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독 판매량 전 분기의 2배인데 가전 포화에도 온라인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로깅 효과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광고 매출 대 셀러 상생, 네이버의 딜레마. 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네이버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네이버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으로 국내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광고 매출을 생각하면 거액의 자금을 집행하는 중국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반갑지만 커머스 사업 영역에서는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정책관이 주재한 유통업계 간담회에는 불참했습니다. 이를 두고 광고주인 알리와 테무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해당 간담회는 국내 유통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대비촉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쿠팡과 함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인 네이버 쇼핑이 빠진 데 이 부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하는 커머스 사업군의 경우 지난해 2조 5,466억 회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커머스 매출액의 분기별 전년 동기 증감률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4분기 35.7%로 작년 1분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 파악되고요. 이 부분은 알리와 테무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부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다루는 상품의 퀄리티가 알리와 테무보다 뛰어나고 배송 기간도 짧다라는 점에서 당장 실질적인 위험 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여기서 살펴보시면 네이버 커머스 매출액 증가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살펴보시면 알리와 테무 등 네이버 광고 매출액은 점점 더 껑충 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알리와 테무가 있어야지만 광고 매출액이 늘어나지만 결국 이 부분 때문에 국내 토종인 네이버 커머스 매출액 증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손자부 이커머스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이 부분은 테무와 알리를 조금 더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쇼핑 성장률 둔화 속에 거액의 중국 자본 외면은 힘들다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일변을 통해서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